5월 5일 어린이날이 올해로 제정 100주년을 맞았습니다. 전국에서 어린이날의 의미를 되새기는 다양한 기념 행사들이 진행됐습니다. 이단 신천지가 활동 재개 움직임을 보이자 신천지 피해 가족들이 과천 신천지 총회 본부 앞에서 피해 사실을 알리며 시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교회 내 각종 예배가 활기를 되찾고 있는 가운데 직장인 예배도 재개되고 있습니다. 거룩한 빛 광성교회가 어린이날을 기념하며 VR 콘텐츠 등으로 성경을 체험할 수 있는 체험관을 열었습니다. 백석예술대학교 유아교육과가 지역사회와 연계한 유아 초청 행사 숲에서 바우랑 놀자를 진행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아동의 권리 보호를 위해 제정된 어린이날이 올해로 10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이를 기념해 전국에서 다양한 행사들이 진행됐는데요. 100년 전 소파 방정환 선생이 작성한 어린이날 선언문을 오늘날의 관점으로 다시 새기는 등 어린이날의 의미를 되새기는 다채로운 시간들이 마련됐습니다. 어린이날 풍경을 권현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922년 아동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어린이날이 올해로 10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이를 기념하며 많은 아동단체들은 어린이날의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총 43개의 아동단체들이 연합한 한국아동단체협의회는 100년 전 선언문을 오늘날 상황에 맞게 새로 쓰며 어린이날의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이를 통해서 100년 전 소파 방정환 선생님께서 어린이들을 높이 존중해달라는 당부, 그걸 다시 되살리고요. 저희가 아동의 인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생각해보자라는 제안을 담고 있습니다. 각 단체들의 다양한 기념 행사도 이어졌습니다. 국제아동권리단체 Save the Children은 어린이가 쓰는 어린이날 선언문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어른들을 향한 바람을 담아 아이들이 직접 작성한 선언문에 일러스트 작가들의 그림이 더해진 전시회를 마련한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들어주세요. 어른들과 달라도 들어주세요. 때리는 걸 사랑의 매라고 하지 말아주세요. 잼민이라는 말을 들으면 머리에서 뿔이 나요. 어린이를 나쁘게 부르지 말아주세요. 세이브 더 칠드런 정태영 총장은 세계 곳곳에서는 여전히 아동 인권 침해가 반복되고 있다며 아이들의 목소리를 담은 정책을 마련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아동 보호와 관련한 모든 아동의 목소리와 도움 요청을 아동의 방식으로 읽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다른 아동단체 기아대책 역시 어린이날 기념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양육시설 아이들이 직접 선택한 갖고 싶은 물건을 전달하는 나만의 문방구를 운영했습니다. 이런 이벤트들을 통해서 아이들이 정말 웃는 세상은 어떤 세상인지 아동들의 관점에서 좀 조망해보고 또 실제 아동들의 바람을 채워줌으로써 우리 아이들이 즐겁게 웃을 수 있는 그런 어린이날을 만들어주고자 하는 그런 의미에서 100년 전 어린아이를 내려다보지 말고 늘 가까이 해달라던 방정환 선생.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우리의 아동들을 하나의 인격체로 바라보는 어른의 시선이 강조되는 시점입니다. 구티비 뉴스 권현석입니다. 최근 이단 신천지가 본격적인 활동 재개에 나서려는 정황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신천지 피해 가족들은 이를 막겠다며 경기도 과천의 신천지 본부 앞에서 시위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들은 더 이상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신천지로부터 피해를 당한 사실을 계속해서 알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조유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확산시키며 감염병 예방법 위반 등으로 모임시설 곳곳이 폐쇄됐던 이단 신천지가 2년여 만에 본격적인 활동 재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달 20일 신천지 대구교회에 대한 집합 금지 명령이 해제된 데 이어 불법 용도 변경으로 강제 폐쇄됐던 과천시 집회 장소인 대형마트 건물도 집합 금지가 해제됐습니다. 신천지 본부는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해제한 바로 다음 날인 지난달 19일 과천시 보건소에 건축물 집합금지 행정명령 해제를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동안 인적이 드물었던 본부 건물 과천의 한 쇼핑 상가에도 신천지 교도들이 하나둘 모여들고 있습니다. 실제로 상가 내 상인들은 최근 신천지 본부인 4층을 방문하는 이들이 눈에 띄게 많아졌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베이터에서 4층에 내리는 사람이 별로 없었는데 요새 이제 내리는 사람이 많아요. 과천에서 이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신천지고 여기 뭐 다른 문제가 되는 게 별로 없는 동네라 좀 신경 쓰이는 건 사실이죠, 사실. 시민들은 과천에서 신천지 집회가 재개된다면 포교 활동이 다시 기승을 부릴 수 있다며 우려했습니다. 굉장히 반대하거든요. 그리고 이 조직이 조금 빨리 좀 해체 됐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피해가 너무 많으시고. 피해자 부모들은 신천지 본부 앞에서 한 달이 넘도록 시위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주민들에게 피해가 여전하다는 것을 알리고 주의를 당부하기 위해서입니다. 신천지 교도들이 수차례 찾아와 부모가 못나서 그런 것이라며 욕을 퍼붓기도 하고 정당한 집회 신고를 무시하고 경찰에 신고하는 등 여러 번 괴롭혔지만 피해 가족들은 시위를 멈출 수 없었다고 호소했습니다. 신천지가 과천에서 떠났대요. 굉장히 포교 활동을 열심히 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저희가 알려야 될 것 같더라고요. 저희 같은 피해자가 계속 나오면 안 되기 때문에. 신천지 신도들이 국민들에게 잊혀져가는 틈을 타 하나둘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신천지로 인한 피해 사례가 여전히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당부됩니다. 구티비 뉴스 조희현입니다. 국내에서 코로나가 점차 진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사회적 거리 두기도 전면 해제되면서 각종 교회 예배가 재개되고 있는데요. 힘든 근로 환경에서 직장인들의 위로가 되어주는 직장인 예배도 기지개를 켜고 있습니다. 보도에 한아은 기자입니다. 정오 12시가 다 된 시각,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한 교회로 성도들이 하나둘 모여듭니다. 얼마 전 재개된 직장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코로나로 근 2년간 직장인 예배를 드릴 수 없었지만 거리 두기가 해제되고 재택근무도 점차 사라지며 직장인 예배도 회복하고 있습니다. 서현교회로부터 10분 거리에서 직장을 다니는 심재남 씨는 업무 시간을 피해 격주로 반차를 내고 직장인 예배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우연찮게 뭐 얘기하다가 여기서 직장인 예배를 드린다 말씀을 듣고 내심 좀 반가웠고 그다음에 오래전의 기억이 이렇게 이제 좀 떠올라서 반차를 내고 그 시간에 집에서 11시 나와서 이제 직장 들어가기 전에 잠깐 이제 예배 드리고 이제 가게 되죠. 심 씨처럼 주일에 예배를 가지 못하는 직장인들에게 주중 직장인 예배는 유일한 말씀 공급 통로가 되기도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직장인 예배는 경무에 시달리는 직장인들의 신앙 성장을 돕고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공간이 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전엔 예배 후 함께 이곳에서 식사도 할 수 있었지만 현재는 직장 동료와 나누어 먹을 수 있는 도시락과 간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서현교회 직장인 예배 담당인 최진영 목사는 코로나 이전만큼은 아니지만 점차 직장인 예배를 찾아주시는 분도 늘고 있다며 마음이 어려울 때 직장 주변 교회가 열려 있다면 적극적으로 예배에 참석하는 것으로 위로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주변의 교회가 예배의 장이 열려 있고 늘 환영하고 또 그 귀한 말씀을 늘 준비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 주변의 직장인분들께서 마음 편하게 수요 정오 예배라든지 직장인 예배가 주변 교회에 열리고 있다면 마음 편히 찾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심 씨처럼 주일에 예배를 가지 못하는 직장인들에게 주중 직장인 예배는 유일한 말씀 공급 통로가 되기도 합니다. 각박한 도시의 삶 속에서 희망과 위로가 되는 직장인 예배. 코로나 안정세로 교회 내 예배가 점차 되살아남에 따라 직장인 예배도 다시금 부흥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구티비 뉴스 한아은입니다. 거룩한 빛 광성교회가 어린이날을 맞아 메타버스 체험관을 열었습니다. 지난 3일부터 운영을 시작한 체험관에는 지난해 히즈쇼에서 진행했던 성경박물관 전시회 콘텐츠인 VR과 AR을 활용한 성화 감상과 교회에서 준비한 성지순례 VR 콘텐츠, 메타버스 게임 등이 마련돼 있습니다. 방문한 아이들은 살아있는 듯한 성경 그림을 보며 감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체험관은 6일까지 운영됩니다. 백석예술대학교 유아교육과가 지역사회와 연계한 유아 초청 행사 숲에서 바우랑 놀자를 진행했습니다. 숲에서 바우랑 놀자는 2020년부터 시작해 올해 4회째를 맞았습니다. 어린이들은 자연 속에서 하나님의 신비를 느끼고 경험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고 백석예대 유아교육과 재학생들은 어린이를 사랑하고 존중하는 교사가 되기 위한 교육의 목적을 두고 시작된 행사입니다.
이날 행사는 특별히 100주년 어린이날을 맞아 지역사회 유아 75명과 학과재 학생 40명이 참여해 더욱 뜻깊었습니다. 한편 백석예대는 2019년 백석 유아 숲 체험원을 조성하고 2020년부터 숲나눔 연구소를 설립해 인근 지역 어린이를 위한 숲 활동을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글로벌 선교방송단 최생금 선교기자가 보내온 소식입니다. 광명 오병이어 교회가 3일 코로나19로 목회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척교회 30곳을 선정해 각 100만 원씩 3천만 원의 선교비를 지원했습니다. 이날 선교 나눔 전달식에서 오병이어 교회 권영구 담임 목사는 적은 금액이지만 어려움을 겪는 목회자들에게 도움을 드리고 싶었다며 지역교회를 섬기는 일에 당회에서 결의해줘 감사하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오는 8월까지 새로운 방식의 사회적 거리두기 적용 체계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따르면 새 정부는 오는 6월까지 전문위원회를 설치한 뒤 지금껏 시행된 거리두기 결과를 분석하고 가이드라인 보완 방안을 만들 예정입니다. 집합 금지, 영업 제한 방식의 기존 거리두기 적용 기준을 밀집, 밀접, 밀폐도로 전환하는 방향으로 거리두기 개편을 실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조치가 새 정부 출범일인 이달 10일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중단됩니다. 이에 따르면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고 이달 10일 이후에 잔금을 치르거나 등기 이전을 하는 다주택자는 중과세율을 적용받지 않고 최고 45%의 기본세율로 주택을 처분할 수 있게 됩니다.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했을 경우에는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통해 양도 차익의 최대 30%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조치 완화에 힘입어 해외여행 수요가 급증하는 모습입니다. 업계에 따르면 특히 휴양지로 떠나는 신혼여행의 수요는 코로나19 이전의 70% 수준까지 회복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달 예약된 신혼여행 상품 중 가장 인기가 있는 곳은 하와이였고 몰디브, 괌, 사이판, 칸쿤이 뒤를 이었습니다. 하나투어 관계자는 거리두기 해제 분위기와 예식일이 임박한 상황에서 예비 부부들은 4월에서 6월에 출발하는 여행을 많이 예약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주식 투자 연령대가 낮아지면서 국민주라 불리는 삼성전자 주식을 보유한 20대 미만 미성년 주주가 35만 명을 넘었습니다. 한국예탁결제원 증권정보포털 세이브로에 따르면 2021년 말 기준 삼성전자의 20대 미만 주주는 약 35만 8,300명으로 역대 최대 규모였습니다. 미성년 주주는 삼성전자 전체 주주 506만 6천여 명 가운데 7.07%를 차지했으며 전체 발행 주식의 0.25% 수준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슈 포커스였습니다. TV 월드와이드입니다. 미국 중앙정보국 CIA가 은밀하게 접선하던 것을 깬 새로운 방식으로 자국 정부가 일으킨 전쟁에 불만인 러시아인 정보원을 공개 모집하고 있습니다. 미국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CIA는 러시아인이 안전하게 정보원에 지원할 방법을 담은 게시물을 자체 소셜미디어에 올렸습니다. 비밀 활동이 생명인 정보 세계에서 이처럼 공개적으로 정보원을 모집하는 건 이례적입니다. 전문가들은 그만큼 잠재적인 정보원이 줄을 섰단 뜻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르면 3년 안에 갓난아이에게 인공모유를 먹이는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지난 3일 CNN 비즈니스는 바이오테크 스타트업 바이오밀크가 3년에서 5년 이내에 인공모유 제품을 시장에 출시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 회사가 개발 중인 인공모유는 기증받은 인간 유방 조직과 모유에서 세포를 채취해 만든 것으로 세포에 영양분을 주입해 성장시킨 뒤 사람 유방과 흡사하게 만든 생물 반응기에서 배양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각종 수집품과 결합해 투자 대상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끈 대체 불가 토큰 NFT 시장에 이상 기류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현지 시간 3일 NFT 관련 데이터 전문 사이트를 인용해 NFT 거래가 급감했다고 전했습니다. 인기가 정점에 달했던 지난해 9월 NFT 거래는 하루 평균 22만 5천 건에 달했지만 이달 들어 평균 거래 건수가 19,000건으로 92%나 급감한 겁니다. 구매자가 NFT 작품을 보관하는 디지털 지갑 개수도 88% 하락했습니다.
휴스턴 애스트로스의 더스티 베이커 감독이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 MLB 흑인 사령탑으로는 최초로 통산 2000승의 위협을 달성했습니다. 베이커 감독은 지난 4일 미국 텍사스주 휴스턴 미닛메이드 파크에서 열린 홈 경기에서 시애틀 메리너스를 4대 0으로 제압한 후 1승을 보탰고 MLB 역대 감독 중 12번째로 2000승 고지를 밟았습니다. 1993년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지휘봉을 잡은 베이커 감독은 시카고 컵스, 신시내티 레즈, 워싱턴 내셔널스, 휴스턴 등 25년간 5개 팀을 이끌었습니다. 월드와이드였습니다. 내일은 전국 하늘에 구름이 많겠습니다. 수도권은 오후부터 점차 흐려지겠고 경기 북부와 강원 영서엔 밤 9시 이후부터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비는 차츰 중부지방과 호남으로 확대돼 토요일 오전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이어서 전국 날씨입니다. 내일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 24도, 강릉과 대전 26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은 광주 27도, 부산과 제주는 23도 수준에 머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일제강점기 시절 천대받던 어린이를 인격체로 대접하기 위해 시작된 어린이날. 한 조사에서 어린이를 존중해달란 요구가 어른들에게 가장 하고 싶은 말 1위로 꼽혔습니다. 100년이 지난 지금도 어린이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어린이를 미숙한 사람으로 보기보다 장래가 기대되는 사람으로 인식한다면 우리 사회는 더욱 성숙해지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